오늘은 양력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10일이며 이민년 병오월 임진일로 육식간지 중에서는 가장 더운 병오월로 연지와 그리고 월지가 인호화국을 짜서 열기가 많은 날이지만 다행히도 임수가 연간에 자리하니 열기에 대한 걱정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화국을 짜기에 임산부로서 제왕절개하여 출산할 경우에 출산일과 시간을 택할 때에는 목화의 기운이 성한 날과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의 사주명리 342강 본강부터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몇 차례 나누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은 이마 부분, 눈과 눈썹, 코, 입, 턱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역학 부분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강부터는 관상에 대해서 몇 편 나누어서 연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강은 이마편입니다. 이 역학은 극으로부터 무극과 유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음과 양과 음양과 그리고 오행을 거쳐서 식간 12지에 이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서 기본적인 8글자에 덧붙여 대운과 그리고 세운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하기에 이를 토대로 삶의 길흉하복을 예시하는 것이 역학입니다. 역학의 사주입니다. 이와 같이 역학은 이정표에 써진 방향과 같은 것이기에 태어남과의 필연적 인연이 태어남의 시간적인 요소와 필연적인 인연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사람의 기륭하복을 공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관상, 수상, 골상, 두상, 족상 등이 있으며 특히 얼굴을 보아서 그 사람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지하는 관상학도 관심 분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상학 역시 과학적 통계학을 바탕으로 삶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관상학 역시 또 태어남의 선천적 고려와 강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뀌면 팔자 8글자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길흉하복에 따라서 관상도 변해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양자에 적용되는 시기의 전후 차이가 있을 뿐으로 사주는 오랜 전후의 세월을 점지할 수 있지만 다만 관상은 사주만큼 세월 밖의 일을 선견하거나 예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는 이와 같이 역학과 관상학의 상생적인 관계를 보면서 이들을 융합한다면 한층 더 실증에 가까운 이해가 깊어지리라는 생각으로 본강에서는 관상에 대하여 논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학에 관해서 최초로 체계적인 논문을 쓴 사람은 바로 철학자이고 박식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논문에서 강인함과 나약함, 또 천재성과 우둔함 등의 기질을 나타내는 외모나 성격의 일반적 특성 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색, 머리카락, 체형, 손발, 걸음걸이, 목소리 등의
외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성격의 특성을 고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관상학은 주로 서술적이었으나 중세 후기에는 예언적이고 그리고 점성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상으로 운명을 점치는 관상술이 발달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중국 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학은 17세기 해부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적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관상학에 대한 많은 서적이 쓰여졌고 그 내용으로는 치켜진 눈 그리고 크고 널쩍한 얼굴이 특징인 다운 증후군처럼 유전적 결함이 신체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그리고 생리학이나 생화학의 한 분야로 발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관상학은 점성술을 비롯해 기타 다른 점술과 연결되었고 관상학이 중세에 들어서는 공상문학 속에서 크게 확대되고 과장되어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관상은 앞서 예서한 바와 같이 신체의 여러 부분에 걸쳐 있지만은 본강에서는 얼굴을 주로 하는 관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얼굴의 전체를 3등분하여서 머리가 남 발제 부분에서 눈썹 위까지를 상정이라 하고 이는 천에 해당하여서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또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초년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남성의 경우는 6에서 6.5cm, 여성의 경우는 5에서 5.5cm가 평균에 해당합니다. 중년 운세를 나타내는 눈썹에서 코끝까지 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중정과 말년 운세를 나타내는 하정도 상정과 같은 높이로 비율을 갖추는 것이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남 발제 부분에서 눈썹의 윗부분까지를 상정이라고 합니다. 상정으로서 천에 해당하고 이 운은 초년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의 눈썹 끝부분 위에서 코 끝까지를 중정이라고 합니다. 코 끝까지를 중정이라고 하고 이는 또 중년의 운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코 끝에서 턱 밑에 끝까지를 턱 밑 끝부분까지를 하정이라고 합니다. 하정으로서 노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6에서 6.5cm 각 부분마다 여기서 지금 상정, 중정, 하정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천 또 어떤 인지라고 합니다. 이게 땅이겠죠. 천인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3분의 1 또 3분의 1 3분의 1로서 같은 비율로 동비율로 이런 것이 표준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그리고 미인의 형태에 흔히 나타납니다. 흔히 나타나지만은 중정이 보통은 약간 길고 중간이 약간 길고 다른 점 부분이나 지 부분보다 인의 부분이 약간 길고 상하가 또 짧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상정은 15세에서 30세의 초년운으로서 부모, 그리고 학문, 갈록, 역마, 유산이나 기함 등을 나타내어서 사주로는 인성과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관성과 인성에게 기함이 있고 또 관상으로 보아도 상정에도
수레함이 있다면은 초년에는 부모의 덕으로 공부를 착실하게 하게 되어서 갈록의 평생 동안의 갈록의 기본을 다지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30에서 50세에 나타내는 인의 경우입니다. 인에 해당하는 중정은 중년의 운으로서 재혼이나 명예나 동료나 친구나 그리고 건강과 복수와 그리고 복과 수를 나타내어서 사주 10성으로는 재성과 비겁과 그리고 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의 50세 후의 지를 나타내는 하정은 말년운으로서 부하나 자녀나 주거 그리고 만년의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는 나타내고 십성으로는 식상과 그리고 인성에 대비하게 됩니다. 식상과 인성에 대비하게 되고 양자가 모두 그리고 이 사주와 그리고 관상 모두가 양호하다면은 만년에 수와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만년에 노후에 수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양호한 경우입니다. 관상과 사주가 모두 양호하다면 만년에 수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정 지어도 좋겠습니다. 얼굴의 삼정 부분인 천인지 중에서 해당 부분이 짧거나 그 부위에 흉이나 그리고 흠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시기에 피나지 않고 고생할 수 있고 또 사고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두 부분은 같으나 중정 부분이 길게 발달이 되었다면 초년 말년보다는 중년이 더 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년이 더 길다면은 중년이 여기 지나 천보다 길다면은 중년이 더 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부분의 비율이 모두 다르다면은 10분의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천인지가 3분의 1이 평균이고 표준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전부 다 3분의 1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조금씩 다르다면은 일생에 걸쳐서 삶의 기복이 따를 것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 이마 부분은 화에 속합니다. 화에 속하고 누가 보아도 얼굴 전체적으로 보아 알차고 적당하다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이며 그리고 사리 분별을 갖추고 있는 자이기도 하고 아울러 문서운도 길하다고 보고 부동산도 인연이 있고 또 법적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대인관계도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운이 좋아지고 배우자 운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마가 너무 넓은 경우입니다. 너무 넓으면은 결단력이 약하거나 소심해질 수 있고 매사에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가리는 것도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마가 의외로 좁은 경우에는 좁은 사람은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모의 덕이 약하여서 초년 고생이 많을 수 있으며 또 상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좁은 경우는 예외이겠지만은 상정만 좁고 또 주름살이 많아서 부실하다면은 감정 기복이 많아져서
자연적으로 이직도 많아지고 따라서 주거지의 이동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 관상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누구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생김새가 참 반듯하다고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요모조모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관상은 벌써 상류급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마는 적당히 넓고 앞으로 힘차게 보여야 하고 반들반들한 윤기가 나면서 밝고 엷은 황금의 복숭아빛을 띈다면 상급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고 싶다면 이마를 그림과 같이 머리카락으로 덮지 않아야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운을 쉽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카락을 이마를 덮는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운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마는 전부 이마를 머리카락으로 덮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마는 갈록궁입니다. 갈록궁으로 밝게 맑게 빛난다면, 밝고 맑게 빛난다면 학문에 능하게 되고 또 힘차고 둥그스름한 형성이라야 건강이 양호하면서 갈록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명예가 있고 인격과 지혜를 고루 갖출 수 있습니다. 넓은 이마는 정신력과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기운이 있고 또 장녀가 아니더라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일거리 또한 많은 사람입니다. 좁은 이마라면은 타인의 눈치를 잘 보는 등 소심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 이마가 빈하다면 부친의 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넓은 이마를 가진 여성이라면 사회적 활동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자기의 주장 또는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 상부에 머리가 난 발제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면 반항심으로 상사와 의견 충돌이 빈번하여 직업 전변이 잦아지고 가정이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함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상부 머리가 난 부분이 M자형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M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감성이 풍부하여 예술을 전공하거나 창의성도 활발한 사람이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40대 이후에 발전하며 또 재물도 넉넉한 편입니다. 또 M형의 이마는 처세술이 좋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역마성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동성과 활달성이 남다르며 순간적인 감정 표출의 기운이 발달하고 감성 표현이 풍부하여서 배우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M형의 이마를 가진 사람이 영업직이나 무역 업무를 한다면 자기의 기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역마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기에 책상에 앉아있는 사무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복이 따르기에 M형을 가졌다면 삶의 기복이 따르기에 사업이 잘 될 때나 인기가 정상으로 흐를 때에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M형은 기가 엷기 때문에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여서 사기수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기 분야 외에 손을 댄다면 실패하기 또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회를 오용하지만 않는다면 편안과 안녕이 오래 갈 것입니다. 오래 갑니다. 이마가 좁아지는 삼각형 이마는 사회성이 떨어지기 쉽고 또 마음이 협소한 사람으로서 시기 질투가 많을 수 있으며 어리석기 쉽기도 합니다. 또한 학업이 부진하여 배움이 잘 진행되지 않으며 순간마다에 집착하기 쉽고 음을 탐하기도 합니다. 특히 20대 중반부터 고생이 많아지기도 하고 상부 상처의 상이기도 하며 주위와의 불화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 이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좋아서 직감력과 창의력은 좋지만은 고지식하여서 자착에 빠져 구설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각종 시술로 혀라인을 다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좁거나 낮은 이마는 부모운도, 초년운도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일각과 또 월각의 차이가 난다면 양옆의 얼굴의 중정의 양옆을 일각과 월각이라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나면은 한쪽 부모를 일찍 여길 수 있고 안면 골격이 비뚤어지면 출생의 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뒤로 너무 눕거나 앞으로 돌출이 많이 된 이마는 갈록궁이 약하여 입신하지 못하거나 입신하여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신하여 낙마가 되는 시기는 갈록궁이 퇴색되거나 상처가 날 때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관성과 인성의 자리에 형충이 도래하거나 귀신인 식상과 재성이 힘을 얻거나 조후가 무너질 때이니 이 때를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42강으로 관상에 대해서 얼굴에 있는 이마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마핀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